식탁 밑에 감춰둔 비밀. 1장 삶의 무게. 새벽 5시. 박선영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54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아니, 정확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단 한정식 식당을 혼자서 꾸려가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후. 일어나면서 내쉰 한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피로감이 벌써 묻어 있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아픈 내색은 할 수 없었다. 아직도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큰아들 민호가 어젯밤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업 실패 이후 백수가 된 지 벌써 1년째. 40을 넘긴 아들이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다. 선영은 식당 문을 열며 형광등을 켰다. 환한 불빛이 켜지자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된 이 식당은 그녀의 전부였다.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둘렀다. 찬거리 준비부터 시작이었다. 무, 배추, 도라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그녀는 무심코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된 것이. 젊었을 때는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월세와 재료비를 겨우 감당할 뿐이었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근처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할머니, 반찬 리필 해주세요. 점심시간 단골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미안해. 이혼 수속 때문에 바빠서. 지은이는 며칠 더 맡아주실 수 있죠? 7살 손녀 지은이를 돌보는 것도 선영의 몫이었다. 이혼으로 혼란스러운 딸을 도와주고 싶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선영은 혼자서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한때는 맛깔나는 음식을 만드는 젊은 사장님이라고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그저 동네 아주머니가 되어 있었다. 내 요리는 정말 누구를 위한 맛이었을까? 텅 빈 식당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달려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2장 불청객의 방문.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후,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선영은 물수건과 찬물을 내놓으며 그를 살폈다. 여느 손님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어서 오세요. 메뉴 보시고 주문하세요. 선영이 건넨 메뉴판을 받아든 남자는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메뉴로 주세요. 이 집의 진짜 맛을 보고 싶습니다. 선영은 순간 당황했다. 그런 요청을 하는 손님은 흔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 아침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집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 그리고 정성스럽게 조린 갈치조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됐다. 그 남자의 눈빛에서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려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음식이 나오자 남자는 첫 숟가락을 뜨기 전 잠시 멈춰서 향을 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맛봤다. 선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감탄이 교차하는 것 같았다. 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죠? 네, 2년 전에 담근 거예요. 메주도 직접 만들어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다른 반찬들을 맛봤다.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었을 때는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마치 음식을 통해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했다. 갈치조림도 특별하네요. 간장 베이스인데 단맛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배와 양파를 우린 육수에 졸였거든요. 설탕 대신에요. 식사를 마친 남자가 선영을 불렀다. 잠깐 앉으셔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푸드 칼럼니스트죠. 선영의 눈이 커졌다. 이재혁이라면 그 유명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수많은 레스토랑을 울고 웃게 만드는 그 사람이었다. 놀라셨죠? 사실 이 근처에 새로 생긴 퓨전 한식당 취재차 왔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냥 오래 해온 음식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이 요리들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요즘 화려한 플레이팅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폭탄 같은 제안을 했다. 사장님, 저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의 전통 레시피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밀키트요? 네.
사장님의 손맛을 그대로 담아서 전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과 유통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사장님은 오직 레시피와 맛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 큰 사업을 제안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의 요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혁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이 작은 식당에서만 요리해온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꿈의 조각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3장 탐욕의 만찬. 이재혁과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선영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동안 안부 인사도 뜸했던 자녀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정말이야? 밀키트 사업한다고? 딸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우와, 드디어 엄마도 대박 나는 거네. 큰아들 민호는 아예 식당으로 찾아왔다. 엄마, 축하해요. 그런데 이런 큰일은 가족들과 상의를 했어야죠. 상의? 지금까지 내가 언제 내 일에 관심을 가졌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달라요. 사업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엄마 혼자서는 힘들 거 아니에요. 선영은 민호의 말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다. 다음 날 저녁 가족 회의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이 모두 식당에 모였다. 수지는 이혼 수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달려왔고 작은 아들 정호까지 회사 일을 핑계로 연락을 끊고 살던 그가 나타났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호가 진지한 표으로 말문을 열었다. 제가 회계사니까 세무 관리도 해드리고 형은 마케팅 경험이 있으니까. 잠깐만. 선영이 말을 끊었다. 도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당연히 지분을 나눠서 공동 경영하는 거죠.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각자 전담 분야를 맡으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게요. 엄마는 요리만 하시고 사업 관리는 우리가 할게요. 민호가 거들었다.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지분? 너희들이 무슨 투자를 했다고 지분을 달라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정호가 나섰다. 엄마의 레시피는 우리 가족의 자산이잖아요. 엄마가 혼자 번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든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부터 엄마 요리 먹고 자란 증인이고요. 맞아, 엄마. 수진이 흥분하며 덧붙였다. 엄마가 돈 벌면 당연히 가족이 나눠 가져야지.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있고.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이 아닌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바란 적 있니?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식당이 어려울 때도, 월세 못 낼 뻔했을 때도 혼자서 다 해왔잖아. 그때는 도움 하나 안 주더니 이제 돈 냄새가 나니까 가족이라고.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내가 경영하면 엄마는 편하게 요리만 하면 된다고. 선영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내 인생이 너희들 주머니가 아니야. 내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너희들 용돈이 아니라고. 자녀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다. 항상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20년 동안 이 식당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주 키우느라, 가족들 살려달라는 소리 들어주느라. 선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내 꿈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해.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선영이 천천히 말했다. 더 이상 너희들의 ATM기가 아니야.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거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요청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 그날 밤 혼자 남은 선영은 텅 빈 식당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낸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사장 조용한 시작. 가족과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선영은 매일 새벽 혼자 식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재혁은 연락을 자제하며 그녀의 결정을 기다려주고 있었다. 마침내 선영은 마음을 정했다. 재혁 씨, 저 혼자 해보고 싶어요. 선영이 전화를 걸었을 때 재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런데 작업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밀키트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환경이 필요할 텐데요. 선영은 이미 계획이 있었다. 작은 곳이라도 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 식당도 이제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날 오후 선영은 20년간 운영했던 어머니의 밥상의 문을 닫았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선영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사장님, 꼭 성공하세요. 마지막 손님이 건넨 격려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2주일 후 선영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원룸형 작업실로 이사했다. 부엌과 거실,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와, 정말 아늑하네요. 재혁이 작업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여기서 새로운 레시피들이 탄생하겠군요. 선영은 수줍게 웃으며 새로 설치한 인덕션과 오븐을 가리켰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가스레인지보다 온도 조절이 정밀해서 좋네요. 첫 번째 밀키트 개발 작업이 시작됐다. 선영은 자신의 대표 메뉴인 된장찌개부터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 레시피를 그대로 포장용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된장의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선영이 고민에 빠졌을 때 재혁이 다가와 함께 맛을 봤다. 조금 더 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장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된장의 농도와 야채의 조리 시간을 조절하며 실험을 반복했다. 실패작들이 쌓여갔지만 선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이상해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요리가 이렇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처음 요리를 배울 때처럼 설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는 사장님을 위한 요리니까요. 저녁이 되자 재혁은 돌아갔고 선영은 혼자 남은 작업실에서 차를 끓여 마셨다. 창밖으로는 조용한 주택가의 밤 풍경이 보였다. 예전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요구나 불만을 들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호흡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선영은 냉장고에서 오늘 만든 시제품을 꺼내 다시 맛봤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발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 맛에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내일은 갈치조림을 해볼까? 혼잣말을 하며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다. 배와 양파 우린 육수의 비율, 간장과 마늘의 최적 조합, 포장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하는 방법.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안 받을 줄 알았어. 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다. 무슨 일이야? 그냥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통화를 끊고 선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그동안 쳇바퀴 같은 일상에 치여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야 별을 보고 있었다. 이게 자유구나. 선영이 중얼거렸다. 수십 년 만에 맛보는 온전한 자유와 자립의 맛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5장 마지막 한 꼬집. 6개월 후 선영의 맛 밀키트가 출시됐다. 첫 주 판매량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SNS에는 진짜 엄마 손맛 같다.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같은 후기들이 쏟아졌다. 선영 씨, 축하드려요. 재혁이 판매 실적표를 들고 작업실로 뛰어들어왔다. 첫 달 목표의 300%를 달성했어요. 선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정말 이게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내일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새로운 시작, 요리로 찾은 나의 인생 특집 방송이래요. 그날 밤 뉴스에서도 선영의 맛이 소개됐다. 전통 한식의 깊은 맛을 집에서도. 50대 중년 여성이 만든 성공 신화라는 제목으로 선영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성공 소식이 퍼지자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마.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어서 민호와 정호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맞아요. 엄마 노력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했던 거네요. 정호도 목소리를 낮췄다. 선영은 자녀들을 찬찬히 바라봤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다. 앉아.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차라도 한잔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모르고 우리 욕심만 부렸어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겠어요.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하고 계셨는지.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미안해하는 건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도 너희만의 삶을 찾아야 해. 선영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나도 내 삶을 살겠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내가 키워야지. 민호는 다시 일자리를 찾고 정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거야.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거야.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에서 진정한 지혜를 느꼈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건 아니야. 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가끔 함께 밥 먹는 건 환영이야. 난 이제는 손님으로 와야 해. 내가 너희 엄마가 아니라 요리사 박선영으로 대접받고 싶어. 3개월 후, 선영은 가족들을 작업실로 초대했다. 손수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다. 된장찌개, 갈치조림, 배추김치. 예전과 같은 메뉴였지만 맛은 달랐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요리사 맞죠? 맞아, 지은아. 할머니는 요리사야. 저도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선영은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요리사이자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선영은 새로운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내일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꼬집에 희망과 설렘을 더하면서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박선영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